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개발을 항만공사가 맡게 되면서 새로운 사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30억 원으로 늘리고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새로운 사후 활용을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기초조사 용역 공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람회장의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 초 기초조사 용역이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박람회장 개발 계획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당초에 거론된 용역비는 20억 원,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각각 10억 원씩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5억 원씩을 추가로 들여 총 30억 원 규모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게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양질의 어떤 용역 성과품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스터 플랜 용역비와는 별도로 지역 정치권은 국제해양관광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인천과 부산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국제해양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수에도 이 같은 행사를 열어 박람회장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해수부 동의를 했는데 작년에 거의 다 되다가 막판에 이제 예산이 빠졌어요. 정부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국회에서 어떻게든 성사시키도록. 성공적인 사후 활용과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는 국비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항만공사와 지자체는 다음 달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수서 여수 간 전라선 SRT의 예약 발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식회사 SR은 오늘 다음 달 1일 운행을 본격 시작하는 서울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의 예약 발매를 시작하고 여수발 수서행 상행선이 오전 6시 46분, 오후 2시 31분, 수서발 여수행 하행선이 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8분, 각각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전라선 SRT 도입과 더불어 코레일의 KTX 여수 운행 횟수도 매일 1회씩 증회하기로 하는 등 전남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철 운행이 매일 5회 증회될 것으로 보고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원도심 르네상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선 8기 순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공약 사업으로 시청 신청사 준공 이후 4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광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미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쳤지만 최근 시의회에서 실시 설계비 추경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을 추진해온 순천시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정책대출에 대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수천억 원의 도비가 투입될 이 사업이 허술한 대출 절차로 자금 유용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매년 500억 원씩 2026년까지 총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그런데 취재 결과 이 같은 규모에 비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와 영농 규모, 신규 신청 여부 등만 판단할 뿐 대출 계획의 적정성이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항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 유용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계획을 제출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이 밭은 1,000평도 안 돼요. 우리가 심어보니까 600주
600주 이상은 불가했어요. 물리적으로. 대출 이후의 관리 감독마저 허술했습니다.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침에 따르면 하수어 모종을 구매하겠다는 집행 계획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으면 영수증만 제출하면 대출이 완료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지자체들은 자금 유용을 방지한다며 지침엔 없는 완공 확인서를 자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따로 없어 현장 확인 없이 사진만으로도 대출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었고, 백수호가 이제 심어놓고 어느 정도 컸는가 잘 심어졌는가 이것을 확인이 나올 것이라고 그 직원들이 나와보도 안 했어. 누가. 대출 완료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농민이 극심하게 갈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씨앗은 아예 나지도 않는데 쌍난 개수 가지고 어떻게 완성고를 우리가 이거 사업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출 사업에 나서고 있는 전라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침의 내용이 모호한 사실과 대출 심사 항목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인지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안내하고.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며 귀농이란 인생 2막을 꿈꾸려다 모종업자에게 속아 빚을 지고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 농민들. 농민들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들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은 없는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진도항이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항구로 정착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항 배후부지 준공이 지연되면서 서남권 물류항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장한 진도항 여객선 터미널. 진도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쾌속선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승선하고 있습니다. 진도항은 국내 여객선 항로 7곳 가운데 제주를 최단 시간 잇는다는 게 가장 큰 강점. 3,500톤급 쾌속선은 취항 1년 만에 여객 24만 명, 차량 4만 7천 대로 제주 항로 수송 수요의 15%를 차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제주를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추세로 간다면 이 진도항은 서남의 관광에 큰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송항으로 진도항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제주 애월 항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항로가 개설되면 1만 톤급 여객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여객선 취항에 맞춰 안전에 필요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항구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서남권 물류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대 10만 톤급 화물선이 접안해야 하는데 현재 진도항의 수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준공됐어야 할 배후부지는 오폐수 처리 시설 용량 부족으로 1년 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진도읍에서 서망항을 잇는 4차선 도로 공사도 늦어지는 등 악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진도항과 배후부지 공사를 마치고 분양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배후부지 분양 계획이랑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빨간 등대. 희망을 상징하는 진도계 백구 조형물이 반겨주는 진도항은 그러나 민선 8기 진도군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지역 출신의 한 수집가가 50년을 모아온 소장품의 일부가 선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조각가 로댕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높이 30cm 남짓의 작은 청동 조각상. 근대 조각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댕이 자신의 연인이자 제자였던 카미유 클로델의 얼굴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힘과 당당함이 뿜어져 나오는 고암 이응노의 소.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이중섭이 남긴 은지화. 부채에 그려진 이 수묵화를 통해서는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다산 정약용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집가의 인연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는
장흥 출신의 수집가 문웅 교수가 20대부터 50여 년 동안 모아온 3,000여 점의 소장품 가운데 80여 점을 한데 모은 전시입니다. 결혼 선물로 아내에게 예물 반지 대신 그림을 선물하고 공공해졌을 때에도 그림보다 집을 먼저 팔았다는 수집가는 작품을 모으고 함께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행복감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길 희망하며 기꺼이 자신의 분신들을 내놓았습니다. 내 삶에 그랬고 그것이 결국은 직업이 됐고 대학 교수가 됐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저 자신이에요. 미술품들이. 지난 2020년 서울에서 열린 첫 전시에 이어 고향에서 마련된 두 번째 개인 소장품전. 3년 동안 소장품은 더 풍부해졌고 덕분에 시민사회 운동가 함석헌 선생의 육필원고와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오지호 하백의 스케치 20여 점도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오지호 선생 24점 드로잉 북은 처음으로 공개를 된 겁니다. 이번 전시는 2년에 시작이 된 호남 미술과 운명처럼 만난 한국의 명작, 그리고 인생이 된 수집으로 나뉘어 구성됐고 오는 10월 초까지 2달 동안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 광양시청 공무원이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광양의 한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담당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양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단순해 어렵지 않게 적발됐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주율이 일상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위험 음주율은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오는 21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가 제4기 순천만 어린이 해설사 양성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21명의 초등학생은 갈대축제에서 어린이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태풍이 지나고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에 오늘 한낮 기온 31도 보였고요. 주말인 내일은 조금 더 더워집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고흥 22도, 순천, 광양 24도, 여수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30도, 고흥 31도, 순천, 광양 33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안정됐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에서는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당분간 흐린 날이 많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낮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에서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열립니다. 올해로 5번째 맞는 2023 국제 섬포럼인 여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여수 손옥함 호텔에서 전환의 시대 섬 생태계의 회복력이란 주제로 뉴질랜드, 피지 등 세계 5개국 해양 생태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섬 생태계의 변화와 위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포럼이 섬의 중요성과 가치 발견을 기반으로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선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오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정원 박람회와 연계해 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란 주제로 전국에서 출품한 700여 점의 무궁화 분화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청과 조직위는 국가정원 서원에 100제곱미터 규모의 무궁화 정원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전국 무궁화 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산림청이 서울과 세종시 등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주관해온 행사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자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상 경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관할구역 전담반을 발족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해상 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의 자료 조사를 하고 해상풍력, 어업권 등 해양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햅쌀 사전 예약 판매 행사를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햅쌀 사전 예약 판매 행사가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